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안녕하세요, 버섯순입니다. 오늘은 지난 2년 동안의 고스트 스테이션 중에서 가장 재밌었고 가장 감동적이었고 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모아 하이라이트로 엮은 특집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을 처음부터 듣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그간의 고스트 스테이션의 행적을 모두 알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방송이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001년 4월 2일 첫 방송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의 첫 번째 프로듀서였던 고민석 PD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1년 4월 18일 방송되었던 빨간 마후라 동영상 사연과 군대에서의 초코바 오인 사건을 들으시겠습니다. 4월 19일 그녀의 이중생활과 마왕의 쭉방이 언급 멘트도 들으시겠습니다. 그 이후 방송 초기 이슈가 되었던 쭉방과 절벽에 대한 사연들을 들으시겠는데요. 4월 17일 쭉쭉이의 반발에 이어 4월 21일 빵빵이의 반발과 5월 11일 쭉쭉도 빵빵도 아닌 분의 사연에 이은 특집 쭉쭉빵빵 미녀 대특집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토론 만화대여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이끌어낸 망가망가님의 사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 부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하이라이트 특집 방송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방 방송 시작했네. 예. 시그널 틀면서 시작해야 돼. 일단 멘트부터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원래 예정이 그래요. 뭐 그냥 적당히 가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첫 방송에서 뭔가 첫 멘트가 지금 확 가는 얘기나 죽이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헛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 지금 스튜디오에서 구민석 프로듀서하고 나하고는 둘이 거의 탱자탱자하면서. 신해철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오늘? 왜 그러냐면은 그 의외성이나 어떤 독특함에 대한 그 기대라는 것도 처음에 그렇지 신해철 한 3, 4년 보면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눈치를 깠을까? 나이도 들고, 이제 뭐 머리에 염색하고 그래 봤자 뭐, 그냥 얼굴 주름이 먼저 보이지, 염색하려 그런 거 별로 먼저 안 보여요. 첫 방송부터 기분 더럽네. 일단 시그널. 방송 가. 이게 무슨 곡이에요? 고른 거 뭐야? 모르지, 나는. 뭐라고 하이 롤러. 크리스탈 메소드의 하이 롤러. 이게 저희 고스트 스테이션의 시그널입니까? 임시 시그널. 그렇습니다. 자, 임시 시그널이고 첫 주 동안의 예비 방송, 준비 방송을 하면서 준비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시그널을 뭘 듣자 뭐 이런 것도 앞으로 고를 것이고. 자, 멘트 나가요. 줄여줘야 말을 하지. 신해철의 유령 방송. 다시. 그냥 열어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빨간 마우라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온 그림을 밝히는 바 절대로 본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동호회 게시판에 올렸을 때 힘내라는 둥 리플이 올라와서리라고 하셨군요. 무슨 일을 당했는데 리플을.
제목이 일단 빨간 마우라 사건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다. 작년에 백양의 비디오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비디오를 보려고 컴퓨터에 앉았다고 한다. 야후에서 이름을 쳤건만 돌아온 건 백양 속옷 회사뿐이었다. 참으로 컴맹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것 같다. 휴. 작년 아니 재작년에 백양과 맞먹는 오양 비디오가 유행했었다. 당연히 정보가 남들보다 빨랐던 우리과 컴퓨터과의 남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네끼리 보는 것이었다. 나쁜 것들 의리도 없다니. 여자 체면을 혼자 가서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보여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왔건만 다른 여자애들의 시선에 아쉬움을 남긴 채 집에 왔다. 호기심이 강한 나는 집에 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래놓고 절대 밝히는 거 누가 물어봤어? 결국엔 찾아보기로 결심. 밝히는 건데 이거. 각종 사이트를 돌아다녔건만 오로지 본 것이라면 동원 오양 맛살뿐. 나의 인내심에 한계에 이르렀을 무렵 어느 한 곳에서 빨간 마후라라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닌가. 빨간 마후라라면 청소년들이 나와서 삐리리 하는 장면을 연출해내는 것이 아닌가. 오호, 꽝 대신 닭이라고. 바로 다운을 받기 시작했다. 30메가나 되었다. 지금이야 초고속 인터넷으로 몇 분만 다운받으면 되건만 그때는 불행하게도 모뎀 사용자. 정확히 5시간 36분이 걸려서 다운을 받았다. 그걸 보려고 안 자고 기다렸다 또. 인간 승리였다. 가슴 설레이며 그 동영상을 틀었을 때 난 내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그 영상을 기억한다. 짠, 뭐였을까요? 군인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부르는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에이, 웬수야. 하리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잘됐다, 쌤통이다. 예, 제가 백양이라든가 오양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테고. 그래요, 지금 다 지나간 얘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또 끄집어내서 괜히 본인들, 주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들어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방송 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여,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거 안 보는 게 어때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네가 그걸 안 보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고 싶은 놈들은 그거 다 그냥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봤으면 욕은 하지 마세요. 별로 말할 자격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남의 사생활 그거 키득대면서 그렇게 옆에서 훔쳐보고 나면은 사실 본인들보다 본 사람이 저지른 거 알죠? 예,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 짠짜잔, 저도 애수근 비디오를 자작으로 하나 만들어서 돌릴까 생각 중인데 상대역 모집 중입니다. 응모해주세요. 환자의 군대 이야기. 절대로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름 밝히라고 해도 말 안 해. 환자의 군대 생활 얘기를 하렵니다. 제가 자대에 도착한 것은 1998년 8월 초. 어느 날 친구놈이 아몬드가 쿡쿡 박힌 초코바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아몬드까지. 이등병 때 그걸 어떻게 내놓고 먹겠습니까? 별 수 없이 볼일 보러 간다고 하고서는 화장실에서 몰래 먹기 시작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텅 빈 화장실에서 뭘 먹는 기분. 그죠? 군대 안 간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어떻게 변소에서 사람이 뭘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 하면 눈 뒤집히면 아몬드까지 박혔다. 화장실이 문제야. 화장실에 텅 빈 방으로 게다가 아무리가 때문에 씹는 소리가 에코 만방으로 화장실 벽을 울리다. 제가 초코바를 다 먹고 화장실을 막 나서려는데 절 찾으러 왔던 상병과 마주쳤습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전 순간적으로 제 손에 묻어있는 초콜릿이 생각났어요. 워낙 더울 때라 많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들킬까봐 얼른 빨아먹고 있는데, 그게 고참은 그걸 그냥 똥으로 본 거야. 방송에서 내가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마 이 프로듀서분이 삭제하려나? 삐 소리 붙이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똥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귀에는 삐라고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야지. 똥. 만약 이게 지금 검열이 됐으면 여러분들 귀에는 삐로 들렸겠죠? 편집하는 거 그거 사실 생각외로 시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 사실 편집하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해요. 똥떠러덩똥똥똥똥똥똥떠러덩똥똥.
똥 떠러덩덩. 아, 이거는 똥 얘기한 게 아니고 멜로디를 부른 거니까 이건 괜찮겠지. 자, 본론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씨. 저도 이 시간이 되면 지능 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참 눈에는 그게 똥으로 보인 거야. 초콜릿이 녹으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고참이 제 손을 잡으며 야, 너 왜 이래 미쳤어. 하지만 저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입으로 막 강제로 끌어들여서 그걸 필사적으로 그 한여름에 드러분 화장실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결국 중대장 대대장까지 알아버리는 바람에 초콜릿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보호관심병사가 돼버렸답니다. 보호관심병사. 이거 뭐 좋은 말로 해서 이런 거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요주의 관찰병사지. 흑흑흑.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상병을 달고 나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그 사연은 다음 기회에 올릴게요. 이분은 캐릭터가 환자인데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증세가 확실하게 이어지시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민망한 글을, 자, 써니걸 환자씨 그녀들의 이중생활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아주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느껴지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비록 새벽 2시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시덕대면서 농담짓거리 나오고 인생 갉아먹고 있지만 이런 거를 읽고 배울 점 배우자 해서 제가 이 글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백뮤직도 깔까나?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민증이 나와서 매우 두근거리는 고딩걸 환자 레벨 제로입니다. 어제 방송을 듣고 나서 저도 제 주위의 엽기걸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친구 H양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하는 말, 나 좀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당. 그녀의 말을 요약하자면 H양은 그날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을 갔답니다. 평소 청결한 H양은 공중 화장실의 양변기에는 엉덩이는 대지 않고 반쯤 선 어정쩡한 포즈로 이를 본답니다. 상상되잖아. 그날도 다름없이 민망한 포즈로 작은 이를 보고 있는데 기분이 평소와 다르더랍니다. 일을 끝내고 보니 이럴 수가, 변기 뚜껑이 닫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벌써 바닥과 변기는 강을 이룬 뒤였습니다. 양이 좀 많은 모양. 당황한 H양. 휴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급기야 그녀의 팬티를 벗었습니다. 여기서 T는 영문 T로 돼 있네요. 그리고는 그걸로 바닥과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이걸 신나게 얘기하는 H양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뇌를 스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노팬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날 그런 상태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았고 전 그날 팬티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느꼈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령 방송을 듣고 있는 좀비, 드라큘라, 마녀, 환자, 일군 모든 레벨의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학원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뚜껑이 닫혀 있어서 강을 잃었다고 해도 몰래 나와서 문 탕 닫고 나와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H양은 자신의 펜으로 그거를 다 닦고 심지어 아까운 자기 펜을 하나 버려가면서까지, 그걸 버려가면서까지 거기를 다 닦고 정리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민정신, 공중도덕,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간곡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쵸? 질문. 예? 질문. 뭐? 그게 만약에 T이었으면은 뭘로 닦아요? T펜? 똥꼬반스 말이지? 그 천이 별은 부분. 못 닦지 마!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였나봐. 그리고 좀 흡수가 돼야 되니까 레이스 펜도 아니었을 거야. 무슨 색이야? 오, 안 돼. 여기까지. 궁금해하지 말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변태 중년 소리 듣는. 보내신 분은 서양희 씨.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출근해서 어젯밤 과음으로 듣지 못한 해철님 목소리를 들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여기저기 찝적이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 중에 발견한 우스운, 어쩌면 썰렁하기까지 한 글을 하나 퍼왔어요. 원래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거 잘 못하는데 불가촉 천민생을 3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 손에 자료 들고 과장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컴퓨터 한켠에 채팅창 띄워놓고 친구랑 진중한 대화를 나누며 한켠에는 주식 시세판 띄워놓고 이어폰 한쪽으로 방송 들으면서 다른 한쪽 귀엔 핸즈프리 꼽고 남자친구랑 얘기하는 뭐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매해 어디서 선정하는지는 몰라도 다윈 어워즈라고 한 해 동안 인류 유전자 풀에 해가 되는 열성 유전자를 스스로 제거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올해에도 몇 가지 기가 막힌 실화가 있었습니다. 1. 한 캐나다 젊은이가 술 마실 돈이 없자 휘발유랑 우유를 섞어 마심. 알코올도 아니고 휘발유를 마시면 당근 배탈이 났고 집안의 벽난로에다 대고 토함. 마신 휘발유를 벽난로가 폭발하면서 집 날아가고 본인은 물론 집안에 있던 누이까지 사망.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웃을 수가 있냐고 지금 하시는 분이 방송 들으면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있죠?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 스트레스 쌓여서 오래 못 사십니다. 웃어도 돼 이런 거. 일단 에이 설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라고 말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럼 남의 일이잖아 남의 일. 웃어 그냥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34세의 백인 남성이 집 지하실에서 죽은 채 발견. 190cm에 120kg의 거구인 이 남자는 발견 당시 주름 치마에 흰 브라 및 샌들을 신고 있었음. 경찰은 그가 여학생 풍으로 차려입으려 했다고 추정. 또한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의 끝이 호스에 연결되어 항문에 끼어져 있었다고. 경찰은 가족에게 그의 사인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함. 이건 뭐야? 3. 3명의 브라질 남자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사망 원인은 비행 중 다른 비행기에 대고 엉덩이를 까보이다가 조종간을 놓쳐서 추락한 듯. 시체 발견 시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이거 왜 축구 중계할 때 보면 특히 영국 축구 팬들 훌리건들이 이제 자주 하잖아요. 그 상대팀 응원석에다 대고 몇천 명이 일제히 뒤로 돌아서가지고 엉덩이 까버리는 거. 이런 거 자주 하는데 비행기 조종하다가 4. 27세 프랑스 여인이 운전 중 나무를 들이받고 사망. 이유는 키우던 다마고치에 밥을 주기 위해서 운전을 소홀히 하다가 다마고치 살리려다 본인이 죽다니. 22세 미국 청년이 번지 점프를 하다가 사망. 수십 개의 문어다리를 테이프로 엮어서 고가 철로에 메고 뛰어내렸는데 경찰에 의하면 줄의 길이가 철로 높이보다 길었다고 함. 6. 텍사스의 중형 창고 업체에서 가스가 누출됨. 회사 측은 즉시 발화 원인이 될 만한 모든 요인을 처단하고 직원을 대피시킴. 가스회사에서 2명이 파견됨. 점검을 위해 창고로 들어온 직원 중 하나가 전등이 안 켜지자 가스라이터를 킴. 시신은 흔적이 없었으며 창고는 폭발하다. 7. 한 청년이 콜로라도주의 어느 구멍가게에서 강도짓을 함. 점원이 돈을 담는 사이 진열대에 술을 본 청년은 그 술투에 넣으라고 요구. 강도가 점원이 너 21세 넘었어? 라고 따지자 강도에게 이 강도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21세 이상임을 확인함. 점원은 술을 줌. 2시간 후 경찰이 청년을 체포. 8. 차량 도난을 신고받은 경찰. 차 안에 폰으로 전화하여 광고를 봤다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함. 바로 체포. 9. 샌프란시스코의 한 은행에서 어떤 남자가 은행을 털려 함. 나에겐 총이 있다. 이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라고 은행 용지에 써서 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림. 그러나 누가 그렇게 쓰는 걸 봤을까 걱정이 되어 길 건너 다른 은행으로 감. 창구 직원에게 종이를 보였을 때 이 여직원 강도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건 AA 은행 용지라서 우린 돈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용지에 다시 쓰든가 도로 그쪽 은행으로 가라라고 함. 강도 알았다면 다시 아까 그 은행으로 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AA 은행의 창구에 줄 서 있었다고 함. 사람 죽는 목숨 달린 얘기 가지고서 실컷 웃어서 미안합니다만 이건 뭐 그다지 너무나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떨어진 얘기 좀 웃어봤습니다. 그 Faces of Death라는 다큐멘터리 겸 뭐 비디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음성적으로 돌아서 그거를 예전에 꽤 본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요즘엔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악취미 가진 사람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다양한 장면, 우연히 찍힌 그런 장면들이나 또 물에 익사했을 때 아니면 불에 사람이 타서 죽었을 때 발견된 시신들이 어떠한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밥을 먹으면서 볼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한 3일 이상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고 매우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그걸 보면서 물론 굉장히 좀 비위가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동물이 수백 가지 생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이 물건이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도 하고 누구를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려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려면 수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단 하나의 조건만 탁 없어져도 바로 그냥 고기 덩어리로 변합니다. 그 고기 덩어리는 우리가 고깃간에서 산 고기를 해동시킨답시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발견하면 어떤 모습이 돼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이 변하고 죽으면 썩어지나니라는 그런 표현도 생각이 나고요. 참 잘 살건 못 살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살아서 누군가를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주머니에 돈 없다고 한탄도 하고 이러고 살아있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게 아닌가. 인간이라는 게 죽고 나서 고깃덩어리로 변하고 팔이 윙윙 꼬여드니까 참 저렇구나 라는 생각도 나고요. 이게 측면 A. 자, B 측면으로는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사람이 겉모양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매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행히 살아가게 된 이 인간의 육신이 신체적으로 어떠한 균형과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느냐. 다리나 뭐 팔의 길이와 신체 각 사이즈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갖춰져 있느냐. 이 사람이 예쁘다라는 것도 눈, 코, 입이 박혀있는 그 위치와 높낮이와 그런 균형과 비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육신의 겉모습, 그거는 사람 죽고 나면 결국 저 모양 저 꼴로 화해서 고깃덩어리로 변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썩어지기 전에 그런 육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혼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찾기로 결론을 내려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썩기 전에 빨랑 쭉쭉 빵빵 언니들을 많이 찾아내서 감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좀 기특하게 가려고 그랬더니 결론이 요 따위로 또 새죠.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대마왕 왜 쭉쭉이를 화나게 하는가 보내신 분 청년. 천민이라 토요일 밤에 밀린 방송 몰아서 듣다 열 확 받아서 글 올립니다. 4월 13일 그날 방송이 문제입니다. 13일에 금요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어? 오예, 13일에 금요일이었구나. 쭉쭉 빵빵 운운하며 무인도에서 운명의 선택을 하는 뒤 남자들은 빵빵을 택하대요. 와, 쭉쭉이들 어떻게 살라고. 사실 말이 나와 말이지. 옛부터 우리의 한국 여인들 한복 입었습니다. 한복. 모르는 유치원 아그들도 없죠? 치마끈으로 가슴을 졸라서 묶죠. 물론 속옷은 아주 여러 겹으로 칭칭 감고요. 일부러 그랬는지 그때는 그것이 아름다움이었는지. 여튼 그런 조상을 둔 우리인데 나와 참 서양 여인들처럼 머리만한 가슴을 멀리서 보면은 머리 세 개. 제가 절벽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풍만한 여성들 보면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이거 아주 좋게 표현한 것이고, 가슴 큰 여자들 열의 여덟은 둔하다, 달리기도 영꽝이고, 무거워서 달릴 수나 있겠냐고 느려 터져갖고 보기만 해도 미련해 보여. 이런 느낌 팍팍이더만. 민첩, 날쌘, 빠리빠리, 예리함, 신속, 정확. 하여간 이런 단어는 절대로 연상되지 않는다. 지 생각이고요. 이 뚱뚱녀, 빵빵녀, 그래 빵빵녀들이 이렇게 안 보인다는 뜻은 쭉쭉녀들은 민첩, 날쌘, 빠리빠리, 예리함, 신속, 정확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들 결혼해서 아기 출산하고 나면 모두 글래머 됩니다. 되기 싫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들 그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특히 그러한 신체 구조를 남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닌지 허탈해하며 생각을 옮겼습니다. 열이 많이 받았나 봐. 그리고 작으면 커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다 나온다, 다 나와. 지금 반론에 모함에 고자질에 첨단과학의 승리로 속옷 요즘 정말 잘 나옵니다. 참고로 날씬한데 가슴까지 풍만하다. 이거 100% 눈속임 속옷떡입니다. 힘 빠지는 정보 하나 띡 이렇게 던지고 물러나야겠냐고요. 그러니까 더는 이러한 내용들 방송에서 다루지 말자고요. 절벽녀 씨였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속옷의 발달, 예, 저도 매우 잘 알고 있지요. 이 씨가 미쳤나 플레이어. 저도 잘 알고 있지요. 야. 네, 죄송해서 기기가 잠시 말썽을 부려서. 예, 속옷의 발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남자들, 특히 이 여성들의 신체에 대해서 신비스러움이나 매력을 느끼는 시기, 사춘기 때부터, 요즘 사춘기 아주 빠르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이러기까지 남성들이 동경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는 사실상 이렇게 노골적인 부위보다는 가슴이라든가 뭐 이런 부위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민족에 따라서 약간 성향이 틀린데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노골적인 부위 쪽으로 집착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러움, 여성성, 심지어는 모성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가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동경들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 정말 봉긋하게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가슴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팍 신기루처럼 꺼지는 공기브라라든가 물브라, 예, 안에 물 들어있는 거 아세요? 상당히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지? 형상기억 합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첨단과학으로 이렇게 땜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은밀히 넣어서 착용하는 패드 같은 것도 있다고. 집어넣어서 그 실리콘으로 된 건데 안에다가 슬쩍 밀어넣으면 이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흠이라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예, 여자친구가 절벽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서 이 뚱뚱하고 느리고 미련해 보이고 이런 여성들보다는 쭉쭉이 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권유였었는데 절벽녀 씨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빵빵 쪽을 택할 겁니다. 한마디 더 해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절벽보다는 공기불안나 형상기억합금을 택할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럴걸? 예. 그리고 만일 빵빵녀들이 그래요. 가슴이 커서 느려서 뛸 수가 없다면 나는 업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행동이 느려 터지다면 남자들이 그 행동을 대신해 줄 것이며 예. 사고가 둔하게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남자들이 옆에서 그냥 모시고 살면서 알아서 일 다 처리할 겁니다. 억울하지. 그것이 세상이야. 근데 이 쭉쭉 빵빵과 관련된 그 얘기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는 쭉쭉 쪽의 저항과 빵빵 쪽의 저항이 오는데 지난번에는 쭉쭉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빵빵이 전제되지 않은 쭉쭉만 있는 언니들이 항의를 하더니 이번엔 빵빵 쪽에서 또 항의가 왔어요. 선빈, 빵빵해도 달리기는 잘한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십자수를 놓다가 잤다. 그래서 해철님 방송을 들으며 잤다. 뭔가 음침한 웃음소리에 깼을 때는 뭐 쭉쭉빵빵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항변, 빵빵한 여자들 게으르다는 것에 반기를 든다. 나름대로 그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죽을 판 살 판 열심히 산다. 그리고 잘 뛴다. 참고로 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동안 400m 릴레이 달리기 선수였다. 물론 뛰어나게 잘 뛰거나 한 건 아니겠지만 보통 아이들보단 잘 뛰었으니까 육상부 소속이 된 거였겠지. 어쨌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다. 그리고 해철님, 남자들이 옆에서 해준다고요? 그건 아니더구만. 아, 그건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인가? 정상인들과는 달리 주로 밤낮을 거의 깨어있다 보니 나름대로 바빠서 우리는 여기서 괜시리 바쁜 척을 해본다. 왜냐면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매일 밤 목소리를 내리까는 해철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설픈 일반화는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이다. 슬프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인가. 난 달리기도 잘하는데. 오늘부터 다시 굶어야겠다. 최장 기록 한 2주 굶어봤다. 효과가 있냐고? 한 7, 8kg 빠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굶고 난 다음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더 찐다. 그러니까 나는 굶는 거에만 자신이 있어서 괴로운 거다. 에이, 오늘도 밤새 십자수를 열심히 넣어야지. 뚱뚱해도 빠르다. 뭐 이런 거지. 라루쿠씨. 해철님이 그런 말 하는 걸 생생하게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왠지 성 간다. 쭉쭉 빵빵. 하지만 이는 동병상련인가? 해초리님도 짜리몽땅하지 않은가? 근데 남자는 짜리몽땅하면 매력없는디 텔레토비를 연상시키는 해초리님. 게다가 아주 느끼하다. 들기름 8병 플러스 식용유 13병. 그래도 집신도 제 짝이 있듯 우리 해초리님에게도 집신 짝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쭉쭉 빵빵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가 여성들의 신체의 특징을 들어서 야비한 멘트를 한번 던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발목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DJ를 괴롭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난리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쭉쭉 빵빵 등등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직접 혹은 외설 혹은 저질스러운 표현을 씀으로 해서 그 체형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 왜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표현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이렇게 말 막 돌려가지고 절대로 이쪽이나 저쪽으로 기울지 않는 이렇게 딱 제대로 된 태도로 말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걸 제 방송에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쭉 빵빵 가운데서 빵빵이 전제되지 않은 쭉쭉, 그러니까 그냥 절벽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솔직하게 불렀던 그 절벽들은요, 앞으로 그러면 표현법을 바꿀게요. 신체 일부 지역의 지방질이 현저히 모자라는 체형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걸로는 안 되나? 신체 일부의 지방질이 완전히 없거나 전멸인 상태와 마찬가지인 체형. 이거 어때요? 외형키 사형적으로 보아 특히 상반신 부위에 이징 이후에 여성적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 체형. 이건 어때요? 괜찮죠? 저는 17살 묵은 작은 마녀 현혜라 하죠. 마흔님께서 쭉쭉 빵빵한 여자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눈물이 주르르. 오늘도 또 쭉쭉 빵빵 얘기야. 도대체 이 방송에서 이 공중파 전파를 낭비하면서 할 얘기가 쭉쭉 빵빵 얘기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가? 예, 그런 거밖에 없어요. 왜요? 원래 쭉쭉 빵빵을 좋아하시는 건 알았지만 어제는 34, 24, 34 그 언니 사연 읽고 행복해 하시는 오빠 비디오, 직접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나라 여자 평균 키가 언제 170이 되었고 남자는 어떻게 180으로 바뀐 거죠? 대부분 한국 남정네든 미국 남정네든 쭉쭉 빵빵한 여자들 보면 죽인다라는 감탄과 느끼한 눈빛을 보내잖아요. 저도 그 느끼한 눈빛을 받고 싶어요. 작년 우리 반 남자애들이 키 크는 보양 맛없다고 버리려고 그랬을 때 그런 게 있어? 그거 살짝 미소 지면서 달라고 하면서 먹을 때 얼마나 비참했던지. 저도 키 크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는데요. 신이 저보고 작게 살라고 벌을 내리셨나 봐요. 모델은 반드시 키가 커야만 한다는 생각들, 회사 취직하는데 키 제한 등등, 도대체 나처럼 키 작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디까지일까요? 언젠가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보다 쓸모 있다는 걸 알리고 말겠어요. 오빠는 쭉쭉 빵빵한 여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빠가 진짜 딱 원하는 몸매인데 성격이 더러우면 어쩌실 건가요? 그게 하는 수 없는 거지 뭐. 들어오면 들어온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쭉쭉 빵빵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방송 공평하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다들 미소년 얘기에 뭐 그 허벅지 뭐 죽여줍니다 뭐 이런, 사랑해버려요 그 허벅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막상 정말 자기가 가슴속에서 막 칼마 이렇게 느낌이 닿고 좋은 사람들은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드물어요. 처음에 풋 연애, 풋 사랑 요럴 때나 외모 보고서 그냥 한두 번 그러는 거지 뭘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들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모나 특히 뭐 이런 예쁜 언니들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뜻으로 오늘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 특집 방송 쭉쭉 빵빵 미녀 대특집. 네, 멀리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예쁜 언니들 한 명의 남자가 껴있긴 합니다만 눈에 가시지만 걘 빼고 코러스입니다. Dreams. 뇌살적인 콧소리. Like a
what you had and what you lost. Yeah, what you had and what you lost. Yeah, thunder only happens when it's raining, and players only love you when they're playing. Yeah, women, they will come and they will go. When the rain washes you clean, you know. Now here I go again. I see the crystal vision, but I keep my visions to myself. Well, it's only me that wants to wrap around your dreams. And have you any dreams you like to sell? Dreams of loneliness like a heartbeat rising there. In the stillness of remembering what you had and what you lost. Yeah, what you had, yeah, and what you lost. Thunder only happens when it's raining, and players only love you when they're playing. Yeah, women, they will come and they will go. When the rain washes you clean,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It drives you mad. Remember what you had. 콜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예쁜 세 자매와 그리고 옆에 꼽살이 껴있는 한 명의 불화다 이런 밴드인데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다 캐릭터가 약간씩 틀리고요. 드럼 치는 언니는 이렇게 생생한 아직도 티네이저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 에너지 있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켜는 큰 언니는 뭔가 성숙한 우아한 뭐 이런, 예. 아,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해실되지? 예. 사실 굉장히 좋은 밴드예요. 아일랜드 전통 어떤 민요라든가 그런 쪽 전통 음악의 그런 맥하고도 많이 닿아 있고, 레코드를 들을 때는 좀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나 싶지만 특히 공연을 보면은 굉장히 잘해요. 이 여자들이 대충 어디서 이렇게 연주하는 흉내만 내면서 하는 얼치기 밴드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왜냐면 너무 예뻐서. 근데 연주할 때 보면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해요. 1급 프로듀서인 머틀라인까지 투입해서 미국 시장을 노려본다고 무지하게 노력은 했는데 결과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 쪽에 카우보이, 카우걸 비슷한 이미지 풍기면서 들어와서 컨츄리틱 비슷하게 해가지고 음악을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외려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나면서 유럽에서 활동하던 쪽의 모습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진무구하고도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너무 알고픈 꽃다운 16 소녀입니다. 글 제목 10년 지나도 생생한 기억.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백뮤직 깔아드릴까요? 아름다운 얘기일 것 같죠? 예, 참고로 이 글을 보내신 분의 아이디는 정신분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 제가 한 5살쯤 저는 부모님,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 외삼촌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성인 나이트 클럽에 갔습니다. 5살 때. 물론 클럽 문 앞에서 웨이터 같은 아저씨가
아이들은 안 된다면서 저희를 제지했지만 울 어머니께서 에이 오빠 얘네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하시면서 어린 저와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전 알 건 다 알고 볼 건 다 보는 매우 성숙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5살짜리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이키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 애기가 어른들 보면서 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 요즘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정말로. 드디어 지하로 내려가 도착한 그곳은 어두컴컴하였지만 붉은 빛과 조화가 되어 섹시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고 어떤 쭉쭉빵빵한 언니가 나왔습니다. 허걱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언니는 그토록 이쁘던 언니는 몸에 약간의 페인트 칠 같은 것을 했을 뿐 알몸 그 언니는 아저씨들이 있는 곳에 와서 술을 따라주더군요. 이게 10년 전이니까 그렇지 요즘에는 이런 식의 퇴폐업소나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유흥업소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랬다 이거지. 그때. 그 다음은 근육질의 역삼각형 몸매 멋진 남자가 나왔습니다. 헉, 그 남자 역시 팬티 한 장은 걸쳤더군요. 차마 말 못한 온갖 이상한 행위를 하시고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고도 멋졌습니다. 5살 때 그런 감정을 느꼈단 말이야. 드디어 댄스 타임. 음악이 흐르고 어른들이 올라가 춤을 추더군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빠질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의 손을 붙잡고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른들이 신나게 춤추고 있는데 어린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냥 구석에서 뻘쭘히 서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은 저와 동갑내기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 그 아이도 멍하니 서 있더군요. 결국 그 여자애와 저는 고사리 같은 손을 맞붙잡고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함께 동요를 부르며 같이 놀았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예, 이런 아름다운 사연과 함께 그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강보름 씨께서 전해오셨습니다. 혹시 그때 같이 율동을 하던 그 그녀, 예, 기억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요. 제가 연결해드리죠. 그 당시 3살 정도였던 제 남동생도 이곳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다행히 춤추는 곳으로만. 그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지만 어릴 적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이렇게 어른들이 유흥업소나 강렬한 조명이나 음악인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평생 무의식 속에라도 기억을 못해도 그 기억이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추신 해철 오빠 사랑해요 꺄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기는 뭐 남들 탓할 처지도 못 됩니다. 뭐 락 공연장에서 4살 5살짜리 꼬마들 헤드폰 끼고 막 껑충껑충 뛰고 막 이러는 거는 귀엽다고 그러면서 뭐 나이트에서라고 해가지고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쇼가 있었단 말이지. 쇼가. 망가 씨의 글입니다. 난 만화가다. 그래서 할 말이 좀 있다. 나 만화 그린 지 8년 됐는데 한 2년 정도는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렸고 한 5년 정도는 이왕 시작한 거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만들어보자라는 각오로 그렸다. 내 이름으로 된 만화책이 18권 나온 지금은 제법 알려진 만화가다. 습. 다 좋은데 문제는 난 이제 그리는 게 싫다는 거다. 뭐 정상에 서서 이제 더 이상 늘 실력이 없어 크하하 이게 아니라 이 빌어먹을 만화계가 싫어서 그러다 보니 만화 그리는 게 싫어진 거다. 친구들이 말한다. 여 인기 작가 술 한잔 사야지. 습. 자 여기서 만화가의 비참한 삶을 꼬발려주마. 만화책 한 권 그리는데 보통 2달 걸리는데 고료가 겨우 600만 원 정도. 뭐 많다고?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된다고? 책 한 권 나올 때마다 화실 운영비 200 빼고 어시스트 고료 250 빠지는데 맞냐? 그래도 매달 75만 원 벌지 않냐고? 나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 하나 있는 31살인데 한 달에 20일은 밤샘 작업하고 요즘은 가로 열고 마누라가 무서워 안아달랠까봐 화실에서 밤샘하고 들어온 날 눈 비비며 아흥 자기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아무튼 그렇게 하루 담배 2갑 빡빡 피워가면서 일해봤자 집에서는 집안 돌보지 않는 무심한 아빠, 밖에서는 구질구질한 선생님, 우린 퇴직금도 없다. 좋아질 방법이 없냐고. 왜 없겠냐. 만화공장 차림 돈 벌지. 사람 잔뜩 구해서 한 달에 책 10권씩 만든다고 생각해봐. 권당 100만원 남는다고 해도 월 1000만원 버는 거야. 죽이지? 그치? 근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러긴 싫더라고. 내 손 거치지 않고 작가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삼류 만화책 만들긴 싫거든. 가로 열고. 내가 자존심 하나 죽이지 않냐. 요즘 내 걱정은 우리 딸내미인데 뭐 뉴스 들어보니까 내 한 달 수입이 얼라들 사교육비 반도 안 되더라고. 그놈 내 밑에서 크면 어떻게 될지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림이, 내가 그 무엇보다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매달려왔던 그림이 지금은 원망스러워. 지금 방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일본 만화 보는 애들, 그러면서 우리나라엔 괜찮은 작가가 없어, 일본이 짱이야 하는 애들 진짜 재수없어. 뭐가 돼야 열심히 그리지. 당근 제대로 된 스토리나 만화가 나올 수가 없잖아. 뭐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냐고? 응. 처음부터 만화계가 이런 건 아니야.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는 건데, 정치하는 양반들이 실직자 구제한답시고 도서 대여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그때부터 이런 거야. 그게 도서 대여점이냐 만화 대여점이지. 너희들 권당 300원씩 주고 빌려보잖아. 그럼 그림이 엿같던지 일본 만화를 통째로 베끼던지 얌전히 봐. 싫음 말고. 니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한텐 10원 한 장 안 들어오니까. 팬레터에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어. 대여점에서 빌려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일 한 번 더 볼 거예요. 사랑해요 XX 작가님. 콱 죽여버린다.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히세요. 읽는 저까지 흥분됩니다. 니들이 그렇게 빌려만 보니까 판매 부수가 떨어지고 작가들 생계가 엉망인 거 아니야. 누가 만화책을 사보냐고. 그럼 빌려도 보지 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열받지. 근데 이게 현실이야. 나는 만화가 되겠다고 끙끙거리는 후배놈들을 보면 불쌍하다 못해 웃겨. 내 꼴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음악하는 양반들 리어카 판매 불법 음반 때문에 굶어 죽겠다 어쩌고 하잖아. 행복한 줄 아셔. 그건 불법이잖아. 그래도 대여점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거든. 불법이 아니야. 웃기지. 그리고 당신들은 툭하면 방송에서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 하잖아. 우리 만화가 협회는 힘이 없어서 방송에서 대여점을 없애야 돼 라고 말도 못해. 만화책에 대여점을 없앱시다 라고 쓰라고? 바보. 법이 인정한다니까 그러네. 이런 말 하는 내가 나쁜 놈인 거야. 이 빌어먹을 세상은. 에이 그만 쓸란다. 재미없어. 근데 나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만화가 이렇게 무시하면서 왜 만화고등학교니 대학에 만화과 만드느니 하는 거야? 선배 입장으로 진짜 그놈들 불쌍하다. 쯧쯧. 만화가를 꿈꾸는 양반들 충고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만화 그리지 마. 아주 삐 같은 동네야. 그냥 딴 나라로 이민 가. 어느 나라도 만화가 이렇게 엿같이 대우하는 곳이 없어요. 추신 작가라면서 이름을 왜 밝히지 않냐고. 너라면 밝히겠니? 나중에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고 해서 만화 안 그려도 될 때 그때 밝힐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불법 음반가 좀 보라가 안 그럴게요 이제. 죄송합니다. 글 내용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가슴으로 절절히 수긍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긍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홧김에 이렇게 보내신 거지 이분 만화 거들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그래 정말 지금 하는 일 싫어하고 계신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욕 튀어나오는 입장도 정말 100%라고는 제가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절반 넘어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코멘트 달지 않을게요. 옳다 그르다 싸울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아 분위기 이상하다. 하하하. 야 다 들었지? 노래 듣는다잉.